제대로 된 분사 창업이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무려 75%를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무려 5년 동안 50%의 세감면을 해드리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가업승계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법인만 떨렁 세워놓고 이 법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네. 없는 이만도 못하는 네네. 상황이 발생을 네네.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이렇게 자녀법인 설립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실 텐데 네네. 설립해 주신 경우와 잘 된 경우와 또 상담을 갔더니 이미 잘못 설립이 돼서 네. 오히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써버린 기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녀법인 설립의 나쁜 예, 자녀법인 설립의 좋은 예,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녀법인 설립의 나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대표님께서 30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영위하셨어요. 제조업을 영위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아이템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대표님이 하셨던 예를 들어 본다면 전기 기계 장치와 관련된 업을 하셨던 대표님이 계시는데 동일한 사업장에 주소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시의 어떤 사업장에 번지수가 1, 2, 3 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표님이 ABC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자녀법인을 이렇게 설립했어요. 같은 주소지에 ABC가 아니라 이것은 뭐 XYZ 법인을 설립했는데 아이템이 동일합니다. 전기 관련한 업인 아이템인데 동일한 거를 설립을 하셨어요. 두 기업의 차이가 없고요. 단지 기업 쪼개기 같은 내용으로 자녀법인을 설립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애를 쓰시지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혜택이 거의 제대로 못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확인을 했더니 설립을 그렇습니다. 하면 혜택을 못 받나요? 아무래도 이렇죠. 부모님의 사업하던 아이템과 자녀가 사업하는 법인이 업종 코드가 거의 유사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표자는 다르지만 그리고 주소도 같은 데 설립했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 경우에 매출 쪼개기 정도밖에 안 되고 제대로 된 분사 창업이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또 조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예입니다. 네, 매출 쪼개기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법인 설립은 지양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설립을 해야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네. 가업승계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 이렇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만약에 3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셨다면 그 안에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기 기계장치와 관련한다 하더라도 아이템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가지 업종을 분류를 해놓는데 그 중에서 3개 말고 그 2자리까지 더 포함해서 자릿수를 다른 아이템입니다. 기계장치 관련했더지만 기계장치 관련한 1, 2, 3, 4, 5라고 하는 어떤 코드를 1, 2, 3까지는 같다 하더라도 뒤 2자리가 다른 코드로 하는데 이게 업종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업종 코드를 다른 걸로 말하자면 부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수 아이템 중에서 앞으로 키울 만한 아이템, 대표님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까지 뭐 50%, 6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말고 아직은 기여도가 작지만 10%, 20% 채 안 되지만 그런 아이템이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종은 주업종으로 업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법인을 할 때는 대표님과 같은 주소에다 설치하지 마시고요. 다른 주소로 하시고요. 물론 대표자는 자녀 이름으로 됐고요. 그리고 소재지도 다른 곳에 대표님이 현재 이 번지수로 있다면 다른 번지수로 번지수도 다르고 업종 코드도 다르고 이렇게 설립하는 것이 설립의 일단은 첫 번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매출 쪼개기로 보일 수 있으니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주소지를 달리하고 특히 업종 코드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분류에 네네, 따라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앞으로 좀 성장할 아이템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G7에 육박할 정도의 기업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산업은 임가공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공장, 가공 공장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다. 가공을 통해서는. 그런데 창의적이고 기획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업종의 코드로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신성장 기반 산업 또는 혁신 산업, 성장 산업 이런 다양한 걸로 표시를 했는데 그러한 업종으로 이왕이면 단순 가공이 아니라 기획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 기업의 업종을 채워서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출발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매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기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당 의뢰한 대표님이 거기는 제조인데 그러니까 기계 설비가 좀 고가의 네네. 설비가 들어가는 네. 제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제조를 하려면 그 수십억의 장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업종은 이렇게 자녀 법인을 통해서 승계를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기계가 들어가는 이런 업인 경우에 제조업인 경우에 자녀는 돈이 없는데 그런 기계를 사고 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의 기업은 많은 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중후장대한 기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그러한 기계 장비나 이런 내용들을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하지 않습니까? 하이테크하고요. 그 아이템을 빼는 거죠. 그 동일하게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구조라면 나와 같은 일을 분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적절한 건 아니죠. 현재 대표님은 무겁고 손 많이 가고 직원들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계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어떤 내용들은 현재 가지고 계시고요. 분사 창업하려고 하는 자녀 법인에는요. 그야말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R&D 영역을 따로 빼는 거죠. 이 기업에서 하는 일은 기획하고 기술 개발하고 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부가가치 있는 일을 중심적으로 빼낸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가 있죠. 기계가 많이 필요하고 기계가 수십억 아니라 뭐 100억 정도 필요한다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 새로운 자녀법인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 맞춘다면 아주 고역량의 몇 명의 기술 개발 인력 이렇다면 훨씬 더 오히려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재와 같은 기업에 많은 역량을 지원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아 시절이 중요한 것처럼 기업도 태어나서 3년, 7년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7년까지가 중요한가요? 네, 기업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예비 단계에서부터 뭐 빵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빵년 1년부터 3년 그리고 7년인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관련한 법령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명 약칭은 창지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일반 세무사님이나 뭐 변호사님이나 뭐 회계사님이 아는 법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소벤처부 쪽에서 만든 법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벤처부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창지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기업의 나이를 따지고 있습니다. 0년에서부터 7년. 이 기업을 국가에서는 창업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설립했다 그래서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은 창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는 창업의 요건에 맞냐 틀리냐를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창업기업 확인, 즉 창업기업을 인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분을 해서 0년부터 7년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창업기업이다라고 하면 국가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힘의 역량을 대략 9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소장님, 네. 우리가 보통 회사를 세우면 다 창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시중의 언어입니다. 예, 예. 근데 네, 시중의 언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기업은 따로 있다. 네, 이렇게 따로 이해를 있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요건이 있겠네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네. 30여 가지 정도로 되는데 흔히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건보다 먼저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디 공단에 가다 보면 건물이 하나가 있죠.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ABC 기업. 여기까지 붙으면 개인 기업이세요. 그런데 어떤 제조업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ABC 기업 가로 열고 닫고 주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 별도의 기업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가 동일해요. 김 사장님이 동일한 대표자예요. 개인 기업도 대표자고요. 법인 기업도 대표자예요. 요거를 신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업했다라고 대표님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엄밀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설립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런데 대표님도 동일하고 주소도 동일하고요. 업종도 동일해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요거는 창업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상법상 설립은 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경우 세금을 좀 줄이려고 매출을 쪼개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례입니다. 또 이렇게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대표님이 현재 하는 기업을 아이템이 현재 ABC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서 옆에다가 또 설립을 했는데 똑같은 걸 설립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를 옆에다가.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서로 두 개 기업이 막 이렇게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도 막 끊고 일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것은 위장 창업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로 세금을 줄이려고 대표님들이 별도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소재지도 다르고 대표님은 같기도 하고요. 아이템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또 양방 거래도 막 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 대부분 탈세를 하려고 별도로 만든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렇게 별도로 기업을 설립할 때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해당하는 요건에 따라서 별도 기업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많은 경우 대표님께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세무사나 회계사님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놓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역이. 그렇게 해서, 세무사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세무사님이 중소벤처부를 카운터 파트너로 일하시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업지원법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는 조특법에도 해당되는 국세청에도 해당되는 사항도 있지만 어떤 사항은 지방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지방세 관련해서 세무사님한테 자문을 해서 시군구청에 다니면서 세무사님이 회계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세무회계사님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게 국세청 영역도 있고 지방세 영역도 있고 카운터 파트너가 중소벤처부입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 없이 설립하는 일반 설립이 있고 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네. 창업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정교하게 해야 되고 한 30여 가지 이상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어려운 거를 하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 검은. 그러나 정교한 것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죠. 어떤 내가 지불할 대가가 한계인데 지불할 노력이 한계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계라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만약에 10개라면 20개라면 어떡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정한 허들이 존재합니다. 대표님이 주변의 전문가한테 정교한 코치를 받으면서 해야 될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걸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소기업 창지법에 해당이 되는 적격 창업을 한다면 적격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편의상 표현을 한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서 중소기업 창업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나 혹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지역에 따라서 세감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돼서요. 또 지역에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정교한 창업기업으로 인증받는 그 기업에 기술 기반의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말하자면 창업 벤처로 인정받으면 거기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달라집니다. 뭐냐면 창업 벤처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운전 자금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캐파라고 표현하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국가가 육성하는 벤처, 창업 벤처로 인증받으면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국가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부동산 자금이죠. 말하자면 토지 자금, 시설 자금, 건축 자금까지 대략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무려 5년 동안 50%의 세감면을 해드리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건 국세죠. 또 뿐만 아니라 지방세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창업벤처를 특정 기간 내에, 말하자면 3년 내에 취득했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4년에 대해서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서 무려 75%를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3년 동안 100% 감면, 추가 2년간 50% 감면이라고 하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업 벤처를까지 확보하고 난다면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 감면이라고 하는 혜택과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는 혜택은 정말로 많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대표님은 그동안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업은, 이 자녀법인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학교로 얘기한다면 스카이리그에서, 서울대나 연대, 고대 같은 스카이리그에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바로 창업벤처는 그와 같은 특별한 리그에서 특별한 보호와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나 대가는 있습니다. 허들이 존재합니다. 창업 벤처 인증이 받기는 어렵지만 네. 또 그건 그 분야는 또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다면 네. 가능하겠죠. 네. 네, 근데 혜택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일단 법인세 네. 50% 감면, 네. 네. 5년간. 그리고 이 창업 벤처 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또 부동산 구입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도 자금 지원이 네. 80%까지. 네, 8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취득세까지 감면. 네, 아까 75%까지 가능합니다. 네, 재산세 3년간 감면하고 네. 혜택이 정말 많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집약적 회사라고 한다면 네, 네. 당연히 이익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사업은 아무래도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력이라든지 네. 뭐 기계 이런 네네. 장비들이 많이 네. 들어가는데 자녀법인이 그 제조의 핵심인 기술 쪽으로 창업을 네네. 한다면 이익이 많을 텐데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크네요. 거의 창업해서 그렇게 된다면 세감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창업해서 길면 7년 거의 8년까지 거의 세금 걱정 안 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꿀팁인데요. 7, 8년 가량 네. 세금 걱정 없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고민이 제조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국가에서 혜택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법인은 직접 제조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기술 집약적인 기획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조법인이 아닌 것 같은데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구분은 내 공장, 비록 임차 공장이든 아니면 자가 공장이든 간에 내 공장에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어디 뭐 B2B로 납품을 하든가 아니면 소비재로 납품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제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 기반의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혹시 나이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이키라고 생각하면 나이키는요, 세계적인 제조회사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공장은 어디다 갖고 있냐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여기저기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의 핵심 가치는 어떤 거냐면요. 기술력인데 디자인력, 여러 가지 기획력, R&D 역량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내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획해서 하는 거를 기획제조라고 하는데 기획제조도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기업을 더 육성합니다. 국가는요. 아, 그러네요. 나이키를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확 오네요. 네. 직접 신발을 만들지는 않지만 네. 나이키라는 브랜드와 뭐 마케팅과 디자인과 이거를 네, 그렇죠. 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세계적인 회사고. 네. 아, 우리 대표님들도 기존의 어떤 제조에 대한 인식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또 공장에서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것만이 제조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컨설팅 해주셨던 회사 중에서 네. 이런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좀 혜택을 드린 회사가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회사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법인만도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사업을 하셨으면 고도의 기술 집약적이기보다는 기계 장비 위주의 기술 개발적인 내용도 있지만 주로 많은 사람을 쓰고 장비를 쓰고 한마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봤을 때 10% 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조업을 하신 것이 대부분의 대표님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기획제조라고 하는 것은요. 10% 영역이 아니라요. 20%, 30%의 이익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그거는 현재 첫 번째 모델은 그렇고요. 두 번째 모델은 한번 보시면 우리 한 40세 정도 되신 작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중년 정도의 어떤 대표님이 계세요. 10년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이미 그 기업은 10년 지났으면 창업기업의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괜찮은 기술이 있는 아이템도 있고요. 어떤 거는 임가공 정도의 어떤 기술이 낮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다는 거죠. 대표님이 별도로 그 기업의 대표이세요. 물론 어떤 경우는 개인 기업일 수도 있고 법인 기업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창업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그런 개인 기업일 수도 있고 법인 기업일 수도 있고 10년이 됐다고 가정해요. 그런 기업을 별도로 대표님이 별도로 그중에서 괜찮은 아이템에 있는 것, 기술이 고기술에 있는 기획제조와 관련된 R&D 정도에 있는 위주만 따로 뺀다는 거죠. 따로 뺀 기업을 정교한 창업을 하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부가가치 있는 그런 기술을 위주로 기술을 입혀서 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대표님 기업을 분사 창업한다는 거예요. 꼭 자녀법인만이 아니라 현재 내 기업을 따로 떼는 것도 하나의 스핀오프 분사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좋고요. 또 이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신다면 대표님이 현재 도소매업을 하시는데요. 알고 봤더니 도소매업을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떼다 파는 것을 도소매 유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어느 세무사님을 만났는지를 모르지만 떼다 팔지 않거든요. 단지 이렇게 하세요. 그 대표님이 제조업체에 공장에다가 본인이 다 디자인하고요. 다 디자인해서 맡겼어요. 원단을 열심히 디자인해가지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열심히 판매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다 디자인도 하시고 사진도 다 찍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세무사가 그것을 도소매래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기획했고 다 했어요. 공장에다 갖다 맡겼지 않습니까? 제조업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납품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자사몰도 본인이 하시고요. 그분은 제조업이에요. 그런 경우 도소매업이라고 했던 기존의 기업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별도로 하나를 뽑아서 아니면 기존 기업을 없애든지 해서 별도로 적격 창업을 합니다. 정교한 제조기업에 창업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핀오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도소매업이지만 그래 보이지만 내용은 기획제조의 내용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 경우 별도로 그 기술을 입혀서 별도 창업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것도 스핀오프입니다. 현재는 지원받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조 기반으로 별도로 기업을 만들죠. 지원받을 거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각종 부동산 취득세, 운전자금, 시설자금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이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지난주에 네. 그 자전거 하시는 젊은 대표님 모셨었잖아요. 네네. 상담 받으시러. 네네. 그분도 도소매로 사업자를 내서 네.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었는데 네. 상담 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적격 네, 창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네. 네, 상담 마무리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경우 실은 자전거를 디자인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여러 가지 디자인적 요소가 많잖아요. 접이식 자전거였는데 창업을 했는데 도소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요. 한마디로 기업을 탄생하면서 좋은 김씨 가문이 아니라 어디 저기 있는 저기 한마디로 하층민 집안으로 머슴 탄생을 아들로 해놨어요. 태어난. 네. 태생부터가 애매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업을 다시 폐업을 하고 정교한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네. 곁에서 보고 놀랐던 게 그 대표님은 그냥 회사를 막 차려가지고 네네.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었다고. 네네. 근데 청년이고, 네. 예, 또 기술력도 있었고, 네네. 본인이 독자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네, 그런 능력도 예, 있으셔요. 기술도 있으셨는데 네. 그런 게 본인의 어떤 강점인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날 상담을 통해서 네. 그런 강점이 있으면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네, 거죠. 당장도 청년이라면 정교한 창업을 뒷받침해 드린다면요, 당장도 1억 원의 국가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네, 영상 보시는 우리 청년 대표님들 네. 이런 혜택이 있는데 모르셨다면 네, 네,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네. 우리나라에 청년이 있습니다. 29세라고 하는 어떤 청년 기준, 만 연령이에요. 34세 기준, 39세 기준. 넘어가면 이제 청년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년 예비 창업자 대표님, 혹시 아니면 자제분이 있으신 대표님, 회장님들 꼭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세가 끝인가요? 네, 39세까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이 존재합니다. 가장 화려한 트랙은 34세까지고요, 만으로. 그나마 마지막 기회는 39세까지 있습니다. 네, 좀 서둘러서 자녀를 위해서 좀 창업을 도와주신다면은 나는 고생해서 기업이 여기까지 왔지만 네, 또 회장님이 그동안 노력하신 게 또 자녀 때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 네. 리그에서 빛을 발하는 걸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대표님들께 이런 꿀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꿀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소기업의 숫자가 800만 개 아닙니까? 그런데 벤처기업이 3만 7천 개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비율로 따진다면 0.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정책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도 벤처 받으시고요. 오래된 기업이라면 별도로 자녀법인을 벤처를 받으시고요. 또 내 기업이 애매하다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서 또 벤처 받으시고요. 벤처가 꽃이기 때문에 벤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어떤 좋은 사례만 이렇게 들으신다면 대표님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벤처 기업을 앞으로 많이 기회가 된다면 시리즈로 다양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벤처기업 인증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다들 들으셨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창석 소장님 모시고 벤처기업의 혜택, 네. 또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네네, 있는지 맞습니다. 좀 시리즈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유익한 방송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